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방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혹시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은 듣지 않았지만 손주나 가족이 괜히 창문을 열고 방 안환기를 자주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마음 한쪽이 아프죠.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매일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었는데 왜 내게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억울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가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안 더럽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해요. 비싼 향수도 써봤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맞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절대 여러분이 더럽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심지어 매일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사는 분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단순히 겉에서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땀의 성분도 피지의 성분도 달라지고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 결과 젊었을 때는 전혀 없던 독특한 체취가 생기게 됩니다. 이 냄새는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냄새는 뭔가요? 왜 씻어도 없어지지 않나요? 그 답은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물질에 있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노레날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노레날은 우리 몸속에서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몸속 피지 성분이 바뀌면서 이 노레날이라는 냄새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의 기름기, 즉 피지가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속에 특정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 지방산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바로 이 노레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레날의 가장 큰 문제는 물에 잘 안 씻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샤워,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방식으로는 노레날을 제대로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기름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노레날은 피부 깊은 곳에 남아있는 찌든 기름때 같은 것입니다. 겉만 살짝 문질러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샤워를 해도 깨끗한 옷을 입어도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향수를 뿌리면 노레날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향이 섞이면서 더 이상하고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비싼 향수를 쓰면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덮인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향수도 노인 냄새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이쯤 되면 속이 답답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거야?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샤워나 세제, 향기로는 안 됩니다. 몸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닦아낼 수 있는 방법, 노레날을 없애기 위한 생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했고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던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효과적으로 줄이는 법,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씻는 방법을 바꾸는 것,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하면서 몸 전체를 대충 문지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레날이 특히 집중적으로 쌓이는 부위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살이 접히는 부위.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 안쪽. 이 부위들은 공통적으로 살이 접히고 땀이 잘 안 마르며 피지와 각질이 쌓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곳들을 샤워할 때 꼼꼼히 닦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같은 곳은 거울을 봐도 잘 안 보이니 그냥 대충 헹구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부위야말로 노레날이 가장 많이 쌓이고 냄새를 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곳들은 흐르는 물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에 거품을 내어 천천히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피부가 약한 부위이니 세게 문지르지 말고 조금 오래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살살 눌러가며 물기를 닦고 가능하면 차가운 바람에 드라이기를 써서 겨드랑이나 목 뒤 같은 곳은 습기가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 남성 어르신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배, 심지어 등까지 털이 많다면 그 속에 피지와 땀이 더 많이 갇히고 노레날의 원료가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더 쉽게 산화됩니다. 여성분들 역시 두피와 목덜미, 귀 주변은 예외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안쪽까지 제대로 감기지 않으면 두피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쉽습니다. 두피 관리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십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그냥 물만 뿌리지 말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눌러가며 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슴이나 배 쪽에 털이 많다면 거품을 오래 유지한 채 천천히 문지르고 헹궈야 합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거품이 남지 않게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 발. 발 냄새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그냥 발이라 냄새 나는 거지 하고 넘어가곤 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의 발 냄새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라 노레날과 세균이 만나 만들어내는 복합 악취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 노폐물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샤워할 때 발은 그냥 물로 헹구기만 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냄새는 점점 더 깊게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 씻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1. 발가락 사이를 하나하나 손으로 벌려서 거품을 내며 닦기. 2. 발 뒤꿈치, 발볼, 발바닥 아치 부분은 손끝으로 꾹꾹 누르듯 닦기. 3. 씻은 후엔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리기. 4. 가능하다면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고 통풍이 잘 되는 면양말로 갈아 신기. 이렇게 하면 발냄새는 물론이고 다리의 붓기나 열감도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이 세 곳만 제대로 씻어도 노인 냄새의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실천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노레날은 노화의 징후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샤워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씻느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샤워는 단순히 물을 끼얹고 비누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바뀐 몸 상태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샤워 루틴과 주 1회 실천하면 좋은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워는 매일 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주세요. 첫째,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몸에 자극이 없는 온도,
약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바디워시나 비누는 반드시 거품을 내어 사용해야 합니다. 손에 덜어서 바로 문지르기보다는 거품망이나 샤워 타월에 충분히 거품을 낸 후 그 거품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문질러 주세요. 셋째, 씻는 순서는 머리부터 발까지 내려오며 정리하되 특히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이 부위들은 피지와 각질, 땀의 축적으로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거품을 올려놓고 1분 이상 충분히 두었다가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발은 샤워 마지막에 따로 다뤄주세요.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벌려 꼼꼼히 닦고 발바닥, 뒤꿈치, 발볼은 손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가능하면 드라이기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목 뒤 등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다음은 주 1회 추천하는 탕 목욕입니다. 탕 목욕은 피부의 모공을 열어 노폐물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수준이 적당합니다. 몸 전체를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담가두면 모공이 열리고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이때 천일염이나 녹차잎,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넣으면 피부에 자극 없이 산도를 조절하며 향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욕 후 관리입니다.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닦고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반드시 발라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쉽게 생기고 각질은 냄새를 더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와 목욕을 아무리 잘해도 그 뒤에 입는 옷과 사용하는 수건이 깨끗하지 않다면 냄새는 다시 쌓이게 됩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수건은 매 샤워 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선택하고 젖은 상태로 오래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의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매일 샤워하고 발도 꼼꼼히 씻었지만 왜 아직도 키키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몸을 씻어도 입는 옷, 덮는 이불, 생활하는 공간 안에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옷과 침구,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해야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옷입니다. 속옷과 내복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눈으로 봐서 깨끗해 보여도 땀과 피지, 각질이 축적돼 냄새가 납니다. 특히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냄새가 잘 배게 됩니다. 겉옷도 가능하면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 살균 작용을 해 냄새의 원인균을 없애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침구류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이불과 베개에는 땀과 호흡으로 나온 수분, 피지,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세탁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잘 마르지 않은 이불은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며 다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신발과 양말도 중요합니다. 발냄새는 신발과 양말 속에 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말은 하루 한 번 갈아 신고 면 소재로 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세요. 신발은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은 후엔 햇볕이나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충분히 말려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오후 10분씩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의 냄새가 계속 쌓이고 몸에서 나는 냄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커튼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은 공간을 소독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과 주방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환기해 주세요. 냄새는 입는 것, 덮는 것, 생활하는 공기 속에 함께 머뭅니다.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는 옷, 사용하는 침구, 머무는 공간까지 함께 정리해 주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이 습관들이 반복되면 몸 냄새는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청결은 곧 자신감입니다. 또한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몸뿐 아니라 입, 위, 장, 음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샤워를 자주 해도 몸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침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어들면서 입안 세균이 많아지고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침은 입안 세척제와 같습니다. 음식 찌꺼기와 산도를 조절해주고 세균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침이 줄면 이 기능이 사라져 냄새가 생깁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고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물 부족입니다. 몸속 노폐물은 물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고 이것이 땀, 소변, 입냄새, 체취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갈증을 잘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매일 물을 68잔은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오후에, 자기 전 등 시간대를 정해 습관처럼 마셔주세요. 소변색이 옅어지고 냄새가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위장 문제입니다. 위산 부족, 소화 불량, 장내 유해균 증가는 구취로 이어집니다. 위에서 냄새가 올라와 입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속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늦은 저녁은 삼가고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자주 섭취하세요. 현미, 채소, 요거트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 자체에서 오는 냄새입니다.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식사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소와 과일, 마늘, 된장, 생강 같은 음식은 몸 안에서 냄새를 줄여줍니다. 식단에서 붉은색과 초록색 채소, 과일을 늘려보세요. 한 끼만 바꿔도 체취는 줄어듭니다. 입, 위, 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겉을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물 한 잔, 양치 한 번, 식사 한 끼를 바꿔보세요. 일주일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할머니 냄새 나요? 손주의 그 한마디가 박영숙 할머니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 관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노인 냄새는 불결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몸속 피지와 침 분비량 감소, 수분 부족 등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의 결과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 괜찮아, 누구나 그렇지만 나부터 바꿔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두 번째, 냄새는 바꿀 수 있고 바꾸면 삶도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실천 하나로 손주에게 다시 안기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루 10분 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물을 마시고 침구를 정리하고 자신을 향해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냄새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말하는 건 그저 솔직함일 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 한 줄에 주눅 들기보다 그 아이의 품에 다시 안길 준비를 해주세요. 그 시작은 몸을 닦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 오늘 향기 나요. 냄새는 관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오직 스스로를 향한 위로와 실천으로만 회복됩니다. 당신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 요즘은 한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며느리는 자주 창문을 열고 손주는 가까이도 오지 않으려 해요. 이런 사연은 낯설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이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표를 정해 생활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이 가장 오래 갑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발 마사지를 3분, 점심 전 속옷 교체, 저녁 샤워 시 겨드랑이, 사타구니 꼼꼼히 자기 전 혀 닦기. 둘째,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씻었어요. 향기 나지 않아요? 이런 유쾌한 표현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손주에게도 할머니 깨끗하지? 라고 물으며 웃어보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냄새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물을 마시고 빨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침구를 말리는 것.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향기가 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땀을 흘리고 자녀와 함께 침구를 빨며 대화를 나누고 며느리와 수건을 고르고 손자에게 오늘 물 마셨어? 묻는 일상. 이런 교류 속에서 냄새는 사라지고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해야지라는 말보다 지금 바로가 중요합니다. 물 한 컵, 창문 열기, 양말 갈아 신기, 가족에게 인사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바꿉니다. 냄새 없는 삶은 가능하며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사람이 코를 막았어요. 지하철에서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노인 냄새로 인한 차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과 시선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첫째, 냄새는 나이 듦을 향한 편견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난다는 말, 그것은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젊음은 향기로, 늙음은 냄새로 기억되도록 만들어진 편견. 우리는 그 틀을 깨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냄새는 단지 관리 가능한 생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셋째, 차별은 줄일 수 있고 내가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실천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의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넷째,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당신은 그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시니어 향수 브랜드, 위생교육, 방송 속 시니어 자기관리 콘텐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는 냄새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편견보다 내 실천이 더 강합니다. 냄새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우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선생님, 전 다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이 질문을 수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만 잘 씻고 물 잘 마시고 말리는 것만 해보세요. 냄새는 줄어듭니다. 첫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을 헹구고 혀를 닦으면 구강 내 세균이 줄어들어 입냄새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발은 매일 닦되 발가락 사이와 뒤꿈치까지 꼼꼼히 씻고 말리세요. 신발 속 습기는 냄새의 주범입니다.
특히 저녁에 씻고 면약말을 갈아 씻는 것만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처럼 살이 접히는 부위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잘 헹군 뒤 완전히 말려주세요. 남은 땀과 비누 잔여물은 곧 냄새로 이어집니다. 넷째,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면 소재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입으세요.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면 냄새가 발생합니다. 다섯째, 침구도 청결해야 합니다. 베개 커버는 3일에 한 번,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햇볕에 널어주면 좋습니다. 하루 10분 환기만으로도 실내 냄새는 줄어듭니다. 여섯째, 실천이 어렵다면 요일별로 루틴을 나눠보세요. 월요일은 발 관리, 화요일은 겨드랑이, 수요일은 속옷 정리, 목요일은 침구 교체, 금요일은 수분 섭취, 토요일은 탕 목욕, 일요일은 전체 점검.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냄새 걱정 없는 삶이 됩니다. 며칠 하다가 잊어버려요.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냄새 관리 루틴을 90일 이상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시간표 만들기. 냉장고, 욕실, 시계 아래 같은 곳에 월, 발, 화, 겨드랑이를 붙여두세요. 보이면 합니다. 둘째, 하루 한 줄 기록하기. 물 5잔 마심, 발가락 사이 씻음 같은 걸 노트에 써보세요. 한 주 지나면 내가 해낸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셋째, 나만의 보상 만들기. 일주일 실천 후엔 좋아하는 간식, 10일 성공 시 손주에게 자랑, 30일 후 새 양말 선물. 작은 보상이 지속을 도와줍니다. 넷째, 가족에게 부탁하기. 엄마, 물 마셨어요? 라는 말이 실천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가족의 응원이 곧 에너지가 됩니다. 다섯째,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작은 실천 하나, 물 한 잔, 창문 열기, 양말 갈기. 그게 모여 냄새 없는 삶을 만듭니다. 습관은 누가 대신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으면 90일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씻고 양치했는데 왜 입에서 냄새가 날까요? 입냄새와 숨냄새는 단순한 입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신호입니다. 첫째, 입냄새의 70%는 혀에서 시작. 혀 표면의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황계열 악취를 만듭니다. 하루 1회 혀 클리너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부드럽게 닦기. 둘째, 침이 부족하면 냄새가 심해짐. 나이 들수록 침 분비량 감소. 물 자주 마시기, 무설탕 껌 씹기,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줄이기. 셋째, 숨냄새는 위장에서 올라올 수 있음. 신냄새, 트림, 더부룩함이 있다면 위산 역류, 소화 불량 가능성. 자극적 음식 줄이기,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유산균 섭취. 넷째, 잇몸 질환은 냄새의 또 다른 원인. 치과 정기검진, 잇몸 전용 칫솔 사용, 부드러운 칫솔질. 다섯째,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신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무시 말고 바로 돌보기. 관리만 잘하면 누구나 개선 가능. 이제 입을 열어도 걱정 없습니다. 숨결에서도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엄마 집은 특유의 냄새가 나서 오래 있기가 힘들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집안 냄새는 내가 못 느껴도 다른 사람은 바로 느낍니다. 첫째,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입니다. 청소보다 더 중요한 건 환기입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10분씩 창문 열기. 둘째, 침구는 냄새를 품습니다. 베개 커버 3일에 한 번,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 햇볕에 말리면 냄새가 반은 사라집니다. 셋째, 향기보다 무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제보다 먼저 할 건 원인 제거. 음식물 쓰레기, 신발장,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넷째, 신발은 주범입니다. 같은 신발 2켤레 번갈아 신고. 신은 신발은 베란다에서 하루 말리기. 다섯째, 내 코는 무뎌져도 남의 코는 정확합니다. 냄새는 익숙해져서 본인은 모릅니다. 부끄러워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냄새 없는 집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의식이 조금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더 간지럽고 머리는 자꾸 빠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샴푸랑 바디워시가 내 피부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피부는 얇고 민감하고 건조합니다. 젊은 사람 제품은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좋은 냄새, 시원함, 거품 많은 제품, 그게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샴푸는 두피가 편해야 좋은 제품입니다. 무향, 약산성, 두피 진정 성분 있는 제품이 좋아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바디워시는 잔여물 없이 헹궈지고 씻고 나서 피부가 당기지 않는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제품보다 성분이 더 중요합니다. 향료, 색소 적고 알로에 오트 밀병풀 같은 성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샴푸 하나로 머리, 얼굴, 몸 다 씻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얼굴, 머리, 몸은 각각 다르게 관리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매일 쓰는 제품부터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등이 너무 간지럽고 다리가 긁혀서 잠을 못 자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씻는 습관 때문입니다. 첫째,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서 더 가려워집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3638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때는 자주 밀지 않아도 됩니다.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평소엔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만으로 씻으세요. 셋째, 보습은 목욕 후 5분 안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닦고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주세요. 넷째, 가려운 부위만 바르지 마세요. 종아리, 무릎 뒤, 팔꿈치, 등, 중앙 등 자주 간지러운 곳 위주로 매일 발라주세요. 다섯째, 보습제는 향기보다 보습 성분을 보고 고르세요. 끈적이지 않은 제품도 많습니다. 꾸준히 바르면 가려움이 확 줄어듭니다. 피부는 가장 민감한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씻는 습관과 보습 습관만 바꿔도 하루가 훨씬 덜 간지럽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습관 하나, 씻는 방식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노인 냄새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당당해지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나 변화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변화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